네, 안녕하세요. 당신 누구야? 오늘 리뷰할 제품은 삼성 PM981 SSD입니다. 이 SSD를 갑자기 왜 리뷰하냐면 이 SSD 가격이 너무 싸요. 너무 착해가지고 하나 주문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128기가 SSD를 쓰고 있었는데 용량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SSD 가격도 싸다 싶어서 새로 500기가짜리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일단 제품을 바로 뜯어볼게요. 진짜 삼성 SSD라고 믿을 수 없는 가격에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500기가가 8만원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250기가 10만원이 넘었어요. 진짜 개비쌌는데 그때. 지금 가격이 너무 착해요. 지금 가격이 너무 착해가지고 안 지르고는 못 빼기였더라고. 안 살 수가 없어요. 포장이 되게 단촐하죠. 근데 이게 다예요. 포장이 이게 다예요. 왜 이렇게 포장이 단촐하냐면 이 삼성 PM981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정식으로 유통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이게 OEM으로 나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어떤 형태의 제품이냐면 사실 이 SSD 리뷰만 하려고 했는데 이 SSD를 너무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어요. PM981 가성비가 엄청 좋니 이래가지고 제가 이걸 리뷰하는 영상을 뒤늦게 올린다. 당연히 조회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조회수 이렇게 하면 안 나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주제를 살짝 바꿨어요. 리뷰는 일단 짧게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10분 동안 떠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3분 정도로 핵심만 딱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형보드 NVMe 슬롯이 없는 구형보드에서 어떻게 NVMe SSD를 C 드라이브로 잡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형 메인보드에서 구형 메인보드 펌웨어를 개조해서 SSD를 쓸 때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제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 NVMe 슬롯이 없는 분들이 있는 분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영상 뒤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보시면 10년 된 메인보드라도 NVMe SSD를 쓸 수 있습니다. 일단 리뷰부터 보시죠. 삼성전자에서 받는 공식 AS는 불가능하고 보통 이걸 대량 구매해서 푼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대량 구매한 데서 보통 AS를 해줘요. 1년에서 3년 정도. 그런 식으로 유통되는 구조입니다. 뜯어볼게요. SSD가 진짜 작아요. 얼마나 작냐면 제 엄지손가락 한 이 정도 크기가 진짜 작아요. 볼 거는 거의 없어요. 네, 이 제품은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 970 에보 OEM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970 에보랑 랜드 칩은 같은데 컨트롤러가 살짝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능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량 구매한 구매처에서 NVMe 나사를 동봉해줬네요. 근데 언박싱 할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두 개가 끝이거든요. 오늘 언박싱 해보면 더 없어요. 제가 이걸 왜 찍고 있느냐, 제 컴퓨터에 NVMe SSD 단자는 없는 건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SSD 부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SSD에 윈도우를 깐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하지만 저는 그 상상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NVMe 단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단자 없으니까 NVMe를 PCIe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어댑터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댑터입니다. 메인보드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다 꽂는 건데 아까 말했죠? 제 메인보드가 NVMe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NVMe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어댑터를 쓰면 윈도우에서는 인식을 해요. 그런데 윈도우 부팅이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파일 관리자 있죠? 거기서는 이 NVMe SSD가 뜨는데 여기다가 윈도우는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상태란 거예요. 윈도우를 깔 때 NVMe SSD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선택지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오스 개조가 필수적이에요. 제가 먼저 바이오스 개조를 하면 NVMe SSD를 부팅용으로 쓸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PCI 익스프레스 어댑터를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메인보드에 PCI 익스프레스 단자가 있어야 됩니다. 단자가 있어야 되고 16배속이면 제일 좋아요. 두 번째로는 UEFI를 지원해야 됩니다. 해외의 능력자분이 NVMe 드라이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펌웨어, 메인보드 펌웨어 안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데 UEFI 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 바이오스 들어가면 그냥 글자만 쭉쭉 떠 있는 거랑 이제 뭔가 그래프 막 나오고 마우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있거든요. 그게 UEFI고 글로만 뜨는 거,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막 글만 뜨는 거는 바이오스입니다. UEFI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을 쓰려면 UEFI를 지원하는 메인보드여야 합니다. 하지만 UEFI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뒤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튼 컴퓨터에 SSD를 장착해야 되니까 어댑터에다가 먼저 NVMe SSD를 장착해 볼게요. 지금 뜯어봅시다.
정전기 방지 비닐에 포장되어 있어요. 이거는 써멀 패드입니다. 고무 찰흙처럼 생겼어요. 실제로는 실리콘이고 이게 어댑터예요. NVMe 장착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실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얘는 이렇게 비스듬히 넣어줍시다. 이렇게 비스듬히 넣어주시고 이렇게 위로 뜨잖아요. 떴을 때 여기를 눌러주세요. 누르고 이제 나사로 여기를 조립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네, 이렇게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진짜 간단해요. 이제 이거 메인보드에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전에 NVMe를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메인보드에서 NVMe를 인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다만 UEFI를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아니면 좀 더 방법이 복잡해집니다. 아무튼 그것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보드 펌웨어 파일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구글에다가 자기 메인보드 모델명을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서 그걸 검색하시면 자기 메인보드 홈페이지가 뜰 건데 드라이버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메인보드 펌웨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인보드 펌웨어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할 거는 두 가지 파일이 더 필요합니다. 두 가지 필요한 파일은 UEFI 툴과 NVM 익스프레스 드라이버 파일이 있어요. 메인보드 펌웨어 차원에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 드라이버인데 제가 댓글창에다가 넣어둘게요. 그걸 두 개를 다운로드해서 한 폴더에 넣어주세요. 파일 준비가 다 됐으면 우선 UEFI 툴을 실행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오픈 이미지 파일 영어로 된 거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NVMe 폴더 아까 다운받으신 메인보드 펌웨어 파일이 있죠. 그걸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썰러 영어가 막 뜰 텐데 당황하지 말고 아까 클릭했던 파일을 클릭해서 설치 눌러주시고 설치 창이 떴으면 거기서 텍스트를 눌러주세요. 텍스트에다가는 DXE 영어로 치시면 됩니다. OK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파일 확장자가 DXE인 여러 파일들이 뜰 건데 거기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검색 결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화면에 010-216-CD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Insert After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아까 다운받으신 NVM 익스프레스 드라이버 파일을 걷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 한 번 더 클릭하시고 세이브 이미지 파일 클릭해주세요.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은 원래 펌웨어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파일을 다시 열어봐도 뭐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메인보드 바이오스 화면에서 펌웨어 업데이트 그러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쓰는 ASUS 메인보드는 USB에다가 파일을 담아서 UEFI 화면상에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 방금 제가 만들었던 이 파일을 USB에 담아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시키면 끝입니다. 뭐 일단 장착하기 전에 당연한 얘기지만 컴퓨터는 끄고 작업해야 됩니다. 컴퓨터를 꺼주세요. 오케이, 컴퓨터 꺼졌습니다. 바로 작업 들어갑시다. 이걸 이제 끼워주시면 되는데 이게 마지막 게 컨트롤러에서 발열이 제일 심해요. 제가 듣기로는 쿨링 안 되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60도 이상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테스트 해보면 알 거고 제 컴퓨터의 경우에는 쿨링이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PCI 익스프레스 슬롯
일단 윈도우를 먼저 깔아줄게요. 윈도우를 깔면서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번 테스트할 건데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알아봅시다. 윈도우 클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뜰까요? 떴네요. 구형 메인보드는 NVMe를 인식을 못해요. 개조를 하기 전까지는. 개조를 하니까 정상적으로 NVMe가 표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476.9GB에 있는 건 지금 삼성 PM9810 이걸 포맷을 해줄게요. 포맷을 합시다. 됐다. 네, 지금 왜 안 돼? 띠용? 왜 안 되지? 잠깐만. 아까 바이오스도 인식했는데? 왜 안 되지? 뭐야, 분명 안 된다고 떠 있었는데 그냥 다음 누르니까 그냥 진행되네? 뭐지? 다음을 누르니까 설치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부팅되는지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 설치를 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능 설치 중일 때 다시 카메라 찍을게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통해 속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속도 측정을 할 때 테스트 횟수는 3번, 그리고 테스트 파일은 8GB로 설정하고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NVMe SSD를 PCI Express 2.0 4배속 슬롯에 꽂으니 속도가 반토막이 됐습니다. 보통 시퀀셜 리드 속도가 3500, 라이트는 못해도 2500은 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절반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10년 된 메인보드에 설치한 것 치고는 나름 괜찮은 속도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대역폭에 의해서 느려져봤자 SATA SSD 3배가 넘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체감이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건데 그거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벤치마크를 한 번 더 돌려봤습니다. 계속된 벤치마크로 SSD에 스트레스가 쌓인 것인지 전반적으로 느려진 속도가 눈에 띄는데요. 그래도 큰 차이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옆에 온도 측정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SSD를 갈고도 온도가 39도를 넘지 않습니다. 물론 제 케이스는 매우 쿨링이 잘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밀폐형 구조의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더 온도가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PCI Express 2.0 대역폭은 SSD 컨트롤러에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도 거의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PCI Express 2.0 단자에 꽂으시는 분들은 반려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NVMe SSD를 10년 된 메인보드에 꽂아도 수치상으로는 SATA SSD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체감이 될까요? 그래서 로딩이 꽤나 오래 걸리는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실행해서 수치상으로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 컴퓨터가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맛이 좀 갔어요. 분명 SSD에 깔려있는 상태인데도 로딩 속도가 5분이 넘게 걸려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영상 편집하기 귀찮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5분 걸렸어요. 여러 번 테스트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게임 실행 속도를 수치상으로는 증명해 드리진 못할 것 같고, 제가 느끼는 것은 상당히 빨라졌다입니다. 인터넷 창이 뜨는 속도,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 실행되는 속도, 영상 파일 불러오는 속도와 게임 실행 속도가 월등히 빨라졌어요. 부팅 속도도 기존 SSD에 비해 10초 정도 더 빨라졌고요. 아무튼 제 말의 결론은 기존 SATA SSD에 비해 반토막난 NVMe SSD도 충분히 속도 체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